반갑습니다. 부동산 슈퍼바이저 하슈바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 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전포사이길이고요. 하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전포사이길에 최근 신축으로 지어진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소개드리려고 왔는데요. 지하철역에서부터 천천히 걸어가면서 해당 상권과 함께 건물에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전포사이길은 가장 최근에 핫해진 상권인데요. 서면은 두말할 필요 없는 부산 최고의 번화가인데 그 중에서도 젊음의 거리, 1번가, 카페거리 같은 곳들이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상권이 비교적 많이 죽었고 전포사이길은 전리단길, 놀이터길과 함께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곳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실이 아주 많이 생겼는데 그때의 임대료를 깎아주면서 어떻게든 상권을 유지해온 임대인들도 많지만 회복기에 접어들 때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려고 임대료를 대폭 인상시킨 경우도 많았거든요. 사실 인건비에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그 오름폭이 과도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장사 잘 되던 곳들이야 버티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곳들이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렇게 형성된 곳들이 전리단길, 놀이터길, 전포사이길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전포사이길이 제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지하철 2호선 전포역 2번 출구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부터 전포사거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입구까지로 대략적인 수치로 약 17만 제곱미터 평 단위로 5만 1000평입니다. 서면에서는 1번가 다음으로 큰 구역이고요. 잠시 깨알 같은 상식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 여기가 서면 4번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 2, 3, 4번가를 나누는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경부선 철길에서 중앙대로 사이가 1번가, 중앙대로에서 동청로 사이 주디스 태화가 있는 젊음의 거리가 2번가, 동천로와 전포대로 사이 카페거리 라인이 3번가, 그리고 전포대로에서 동성로까지 구간을 4번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전포사이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서 4번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잘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1, 2번가 라인은 아예 어린 중고등학생들이나 오래전부터 일대 상권을 이용해온 중장년층이 주 이용계층이라면 3, 4번가 라인은 숙진 MZ세대라 부르는 젊은 층들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가나 주디스 태화 쪽은 큰 건물들도 많고 뭔가 획일화된 느낌이 강하다면 카페거리나 사이길은 기존 주택이나 공장들을 일부 개조해서 좁은 골목길과 어우러진 아기자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많고 사진 찍는 곳마다 모두 포토 스팟이 되기 때문에 트렌드에 민감한 20, 30대들이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전포사이길은 크게 서전로 58번 길과 68번 길 두 길을 기준으로 블록을 나누는데 가운데 왼쪽은 상업지, 오른쪽은 3종 일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당가 기준으로 상업지 구간은 평당 5천에서 6천만원대, 3종 일반 지역은 3천에서 4천만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며 오래된 단독주택들이나 토지들, 신축, 구축, 건물 상태 등에 따라서 거래 금액도 천차만별이라 전체 금액이 아닌 평당가 기준으로 설명드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사이길 2선 라인에 위치한 꼬마 빌딩이고요. 올해 9월에 사용 승인받은 3달차 신축 건물입니다. 지상 5층 높이 건물로 아직 임차를 전혀 맞추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비워뒀기 때문에 매수인분의 니즈에 맞게 적절히 세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평수가 조금 작다는 건데요. 건물이 내려앉은 토지가 27평이고 실제 건축 면적은 그보다 더 작기 때문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폭도 조금 좁은 게 현실입니다. 미용실이나 사무실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카페나 음식점 용도로 활용하려면 2개 층 정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매매가 11억, 평당가 4천만원대이고 최근 공사비를 감안해 보았을 때 건축 비용은 약 2에서 3억 정도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비 제외하고 토지 평당가만 약 3천만원대이니 시세에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임대료가 평당 10에서 15만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받고 있고 대부분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신규 임차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운데
신축 건물들은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마지막 층 바깥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서면 일대 조망도 아주 매력적인데 이런 점도 장점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높은 층 임대가 더 쉽게 맞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주택으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축 아파트들 분양가가 10억을 훌쩍 넘기면서 비과세 구간도 금방 넘어버리고 오히려 구축들은 그보다 턱없이 가격이 낮다 보니 금방 시세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고요. 특히 주택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의 작은 이슈들로도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상가 건물은 임차 내역이나 컨디션, 근처 평당가 시세로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주택보다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서 임대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는 건물주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알찬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구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평균 시세대로 임차 맞출 경우 수익률은 4%대 이상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조건이라 소액으로 서면에 상가 투자 해보고자 하시는 예비 건물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꼬마 빌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점포 사이길에 있는 상가 건물 살펴보셨습니다. 비록 평수가 조금 작긴 하지만 신축이라는 장점과 도로변에 가까이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11억이라는 매매가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매수 범위 안에 둘 수 있는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 외에도 점포 사이길에 다양한 건물 보유하고 있으니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슈퍼바이저 하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